문을 닫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소리가 나니까. 더울라나? 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요. 안 될 거리가. 그럼 더우면 에어컨도 나오죠. 에어컨 나오나? 에어컨을 살짝 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울 것 같아. 네, 지금부터 지속가능 회계재정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 이정희 교수님을 모시고 예산이론 연구문헌의 인용 연결망 분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수님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를 받으시고요. 우리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정부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총리실 기재부 또 다른 출연기관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정부회계학회 지금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 재정 관련 많은 연구와 저술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저술로 예산 이론 연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예산 이론에 대해서 잘 정리된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예산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된 책이어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정희 교수님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대학교 이정희입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촐하게 이렇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기 이렇게 또 이렇게 중간에 질문 얼마든지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좀 격식 차리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이제 예산 이론 연구 문헌의 인용 연결망 분석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의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좀 예산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예전부터 공부할 때부터 보면은 이게 재무행정 쪽이 이제 이론 기반한 연구보다는 이제 현장 실무의 제도나 또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런 연구에 그친 경우가 많아서 학술적인 지식의 축적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이제 학위 논문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몇 개 시도되고 있는 그런 문헌들 같은 걸 잘 좀 모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론에 대한 어떤 이 내용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의 이론 구성, 이론 구조, 이런 이론의 구성 부분 또 이론의 연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이런 방식의 어떤 연구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이제 어떤 학문적 체계의 발전을 평가하는 그런 작업을 약간 계량적인 그런 접근 방식.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내용 분석하고 연결망 분석 이렇게 두 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기존에 발표된 어떤 논문이라든지 또 발표된 문헌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간 이제 분석 단위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계량적인 어떤 자료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이제 이론의 어떤 발전
현황이라든지 발전 방향 같은 걸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계량 서지학 뭐 이런 쪽이 좀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우연인데 어떻게 이제 뭐 이제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다른 분야에 뭐 이제 학문에 대한 어떤 평가 뭐 이런 걸 하는 과정에 이런 식의 어떤 적용을 한 그런 문헌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분야에도 적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부족하지만 뭐 리서치 어딘가가 있다고 한다면, 한쪽은 이제 뭐 예산 이론의 이제 어떤 현황이라든지 뭐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질적인 탐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는 뭐 부족하지만 혹시 뭐 가능하다면 이제 뭐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예산 이론의 어떤 발전 또는 뭐 발견 뭐 이런 건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쯤에서는 이제 이런 계량 서지학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이제 그리고 이제 가시화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중심으로 한 어떤 분석 뭐 이런 것을 양적인 접근 방식으로 시도를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좀 종합적인 어떤 이 학문 분야, 예산 이론이 뭐 재무행정의 뭐 전체는 아니지만은 뭐 중요한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고, 또 예산이 뭐 가장 중요한 어떤 재정 정책의 어떤 도구라고 할 때 우리가 예산에 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예산 이론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작업들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인용 연결망의 어떤 정태적 분석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태적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뭐 방법에 대한 접근 방식은 비슷한데, 이제 전체적인 인용 연결망을 이제 찾아서 특색을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변화 양상까지 이제 찾아보는 작업을 이제 수행을 했고, 한 가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차례가 이렇게 있고요. 연구의 목적은 이제 intellectual structure, 그래서 지적인 구조, 어떤 이론 체계의 지적 구조, 예산 이론의 어떤 지적 구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intellectual structure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이론이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우리가 뭐 점증적 이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점증적 이론이 뭐 초기에 이제 제기됐다가, 우리가 뭐 교과서상에는 뭐 제기됐다가 또 주류적인 위치를 뭐 상실했다 뭐 이런 표현도 막 나오고,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그리고 이제 인크레멘탈리즘 뭐 이런 거를 키워드를 쳐보면은 아직도 이제 제목에 인크레멘탈리즘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논문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과연 그런 평가들, 약간 주관적인 평가, 뭐 이렇게 인상 평가, 인상 비평에 해당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버젯 티오리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또 등장했다가 또 주춤하고 또 정체되어 있고 또 뭐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총괄해서 리서치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론 영역에 있는 다양한 예산 이론들 간의 관계, 또는 우열 관계, 또는 뭐 이런 것들까지 구조를 파악해 보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디벨롭먼트,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 변화 과정, 한 정태적인 어떤 상태에 대한 분석에 나아가 이제 디벨롭먼트, 어떤 변화의 양상까지도 한번 훑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브젝트는 이제 Dynamic Nature of Intellectual Structure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Intellectual Structure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학문에 대한 학문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그런 하나의 학문에 대한, 학문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학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 내부적 구조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저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당연히 이제 이론이 될 것이고, 그 이론의 어떤 영역에 대한 이제 이론의 영역이 확장됐는가 또는 이제 축소됐는가라고 등등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제 그 theoretical structure 또는 이제 theoretical hierarchy 뭐 이런 것을 보여드리면서 과연 이 이제 리서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예산 이론 연구 프로그램, 그게 이제 이 이론의 어떤 위계 질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유닛 티오리, 그래서 하나의 이론, 하나의 이론이 이제 그 동일한 이론적 그 도메인을 이제 태클하고 있는 그런 여러 이론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그 이론들이 상호 이제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는가, 구조화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 전체의 그 양상을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티오리, 이걸 모아놓은 어떤 이론군을 리서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론 연구 프로그램의 대상은 이제 예산 결정 이론, 그 이론의 그 예산과 관련된 모든 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산 결정 이론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 하나의 군을 형성하고 있고, 또 뭐 더 확장돼서 다른 이론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킨다면 예산 제도 연구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이론들 간에는 상호 연계성은 이제 이 대상 자체가 하나의 그 대상의 어떤 그 접근하는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산 결정 이론이라고 한다면 예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주요 의사 결정자들의 그 의사 결정의 총합의 결과물, 총합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예산 제도 연구 프로그램은 그 제도의 어떤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어떤 그 인용이라든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이론들이기 때문에 그는 분리해가지고 다른 리서치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그것은 이제 예산 결정 이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주요 그 선행 연구의 경우에 이제 그 몇 개의 책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2000년 그리고 2000년 초반에 보면 지금 이 두 책이 대표적인 책으로 이제 발표된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책들이 이제 주요 이제 예산 이론들에 대해서 한 챕터에 한 그 이론씩 이렇게 다뤄서 이론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적 평가를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책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한 20년 전쯤에 이 88년 뭐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그 예산 이론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책들이 이렇게 발간되고, 또 우리 잘 알다시피 처음 점진주의 예산 이론이 이제 그 발표되고 이런 게 이제 60년대 초의 그 일입니다. 그래서 한 이제 연구자들이 한 10에서 25년 사이에 이렇게 그 연구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컴펜디엄, 그 예산 이론에 대한 컴펜디엄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에 이제 이제 논문 하나 발표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비슷한 그 인용 연결망 분석을 이제 처음 시도해가지고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이 지나서 10년 사이에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된 그 논문들 이런 것들을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최대한 수집을 해가지고 그 연결망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10년 사이에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그리고 향후의 계획은 이제 10년 후에 30년이 되겠죠. 10년 후에 똑같은 작업을 한번 반복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이걸 한번 검토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명 연구들을 참고를 해서 일단 주요 그 예산 이론을 좀 특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둔 예산 이론 이런 것들은 이제 발표되고 이제 또 일정 부분 관심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새로운 그 이제 논문들이 발표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그 이론들을 이제 대표적인 주요 이론이라고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이외의 이론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모든 이론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주요 이론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산 이론 연구 프로그램에 속하는 주요 이론들을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제가 약간 주관적이긴 하지만 여러 이제 문헌들을 참고를 해서 일단 선택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 5가지 이론들도 사실은
이제 신생 이론들이 있고, 약간 오래된 이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양적인 그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인용 연결망 분석을 이제 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양적인 접근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용 분석, 간단한 이제 사이테이션 어널리시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인용망 분석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이제 참고 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이 이제 다른 문헌을 이제 사이테이트 할 때 그 사이테이트의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어떤 문헌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인용했는가. 그래서 어떤 이제 A라는 문헌이 있고 주된 뭐 윌더스피케어 무슨 뭐 그런 책들 뭐 이런 게 있다고 할 때 이제 A라는 문헌이 있고 B라는 이제 후속 문헌이 A를 이제 인용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용하는 이유가 이게 주된 지식이다. 가장 주된 어떤 이론적 체계를 갖춘 그런 책이다. 그런 지식이다. 지식 체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론의 권위에 이제 근거를 해서 내가 후속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가정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카운트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후속 문헌들의 참고 문헌들을 쭉 이렇게 참고를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제 문헌 이제 선행 문헌들을 이제 선택했는가, 또는 이제 어떤 저널에 이제 포함된 그 문헌들을 인용했는가 등등 하는 그런 특색을 하나의 변수화해서 이제 어떤 변수들을 이제 주요 변수들이겠죠. 주요 변수들을 이제 택해서 이제 수많은 이제 후속 문헌들이 있을 텐데 그 문헌들이 이제 그 문헌들이 담고 있는 참고 문헌들을 이제 코딩화해서 이제 어떤 그 문헌들을 이제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A라는 그 변수에 몇 개의 이제 인용 방식이 있는가, 인용의 숫자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등의 그 방식을 이제 택하는 그런 컨텐츠 어널리시스가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제 좀 더 이제 나가서 사이테이션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그러면 이제 A라는 문헌, B라는 문헌, C라는 문헌이 있을 텐데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또는 이제 이제 그 논문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가치가 나중에 발견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제 그 인용의 횟수가 이제 이렇게 증감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증가할 텐데, 그랬을 때 A, B, C 이렇게 있을 때 C가 만약에 A를 직접 인용했는지 또는 B를 인용했는지 또는 B가 A를 인용했는지라고 하는 그런 인용의 화살표가 이제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의 내용상 이제 어떤 특정 이제 예산 이론을 담고 있는 그런 논문들은 비슷한 형태의 인용의 어떤 패턴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단절 균형 이론 뒤에 나오겠지만 단절 균형 이론들 같이 초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어떤 문헌이 존재를 하는데 그 문헌이 이제 점차 덜 인용되고 이제 좀 더 중요한 문헌이 나중에 또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그 이론적 내용을 좀 더 리파인 한다든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 등장을 하게 됐을 때, 그럼 이제 후속 연구들은 A를 인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더 이상 A를 인용하지 않고 B를 인용해야 하는 방식의 이제 작업을 이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A를 원래 인용을 하고 있었다 했을 때 C라는 그 문헌이 등장했을 때 A를 직접 인용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냥 A는 이제 그만 인용하고 B라는 이제 문헌을 이제 인용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문헌들이 이렇게 인용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용의 상관 관계 이거를 모두 이제 총 망라해서 이제 하나의 지도를 만들면은 논문들 간에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가 있겠고 그 네트워크의 이제 강도라든지 또
네트워크의 어떤 밀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이테이션 어널리시스는 단순하게 이제 그 인용의 횟수라든지 뭐 이런 그 변수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은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는 이제 상호 간의 어떤 연결 관계에 대한 그림, 네트워크를 형성화하고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에 가지고 있는 속성을 다시 한번 이제 찾아내 가지고 네트워크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변수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변수의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함으로써 그 이론을 다루고 있는 그 물원들 전체의 어떤 특성을 이제 파악해내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좀 더 이제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이고 이런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문헌 이제 정보학 또는 이제 서지학 뭐 이런 분야에서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학문 분야에 이제 확산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비브리오메트릭스가 이제 문헌 정보학, 사이언토메트릭스 그러니까 과학 정보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가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 학문에 있어서 사이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이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이유가 되겠고 그게 근본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이테이션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 사이테이션 된 그 문헌은 이제 더 중요한 문헌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헌으로 인정되고 있다. 권위 있는 문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SCI 뭐 이런 게 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거기 I라는 게 이제 그 사이테이션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분석의 여기서 이제 분석의 단위를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논문으로 이제 그 분석 단위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저자들 간의 관계,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총 이제 문헌들이 상호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저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고 또 저널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아티클을 중심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인용 연결망 분석이 이제 정태적 분석과 이제 동태적 분석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동태적인 변화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정태적 분석은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때 큰 문제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 이걸 이제 시기별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에 어떻게 변화됐는가, 더 복잡해졌는가, 아니면 뭐 단순해졌는가, 또 집중도가 높아졌는가, 뭐 이런 것을 이제 파악해 보고자 했는데 그런 그 선행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요 이제 분야에서 이런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Human Resource Management Citation Network Analysis 뭐 이런 형태. 그래서 그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추려가지고 그 학술지에 실리는 모든 논문들에 간의 어떤 상호 연관관계를 사이테이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그 아래 이제 네트워크의 어떤 그 특징을 이제 수치화하는 그런 요소들의 변화 양상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연구들입니다. 이게 이거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요. 리서치 퀘스천 뭐 이런 거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개별 이론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전체의 네트워크 뭐 이런 게 형성될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고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보려고 하고요. 툴은 이제 몇 가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UCNet 또는 넷마이너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거 논의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의 이제 방식은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은 이제 그 예산 이론에 저는 이제 적용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이제 관심이 있는 그 분야가 다를 텐데요. 뭐 회계학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사회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를 텐데 거기에 이제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 이론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방법론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론이고 그 이제 행정학 여러 분야에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서 관심을 갖고 한번 정해 보시면은 이제 흥미로운 결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많은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 분석에 포함시킬 그런 문헌들과 하고 이제 포함시키지 않아야 될 그런 문헌들을 이제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게 예산 이론 좀 까다로웠는데 왜냐면 이제 앞서 보여드린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표 학술지가 존재를 해가지고 그 학술지에 포함되어 있는 문헌들을 그대로 이제 다 분석 단위로 이제 삼으면 되는데 이제 예산 이론 같이 이제 그 좀 협소한 어떤 한 파트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권위 있는 학술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나서서 다른 학술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예산 이론과 관련된 문헌들을 일일이 다 이제 수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내용상 예산 이론을 그러니까 그 표제상은 이제 예산 이론들을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이게 굉장히 그 부분적이고 즉흥적인 어떤 적용에 불과한 그런 문헌들도 많이 있을 때, 그리고 어디까지 이 문헌 예산 이론 문헌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제가 내려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챕터와 이제 저널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근데 북챕터 중에서도 이게 학술적인 의미가 있는 북챕터냐 또 뭐 이런 판단을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 간략하게 뭐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제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나름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런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링크를 이제 찾아내는 그러면 각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수백 개 이제 그 대상 이제 문헌이 찾아졌는데 각 대상 문헌들이 이제 참고 문헌 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그 참고 문헌을 이제 일일이 찾아서 그 참고 문헌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우리 그 전체 풀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문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순히 몇 개가 있는가라고 이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문헌을 인용했는가까지는 이제 제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100개의 문헌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100개의 행렬, 100개의 행렬이 있는 그런 행렬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A가 B를 사이테이트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1라는 표시를 코딩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C라는 문헌이 또 이제 뭐 수십 개, 뭐 많게는 10개 또는 적게는 뭐 한두 개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할 텐데 그리고 인용할 때마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100개를 전체를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 100개 문헌들의 그 참고 문헌 전체를 검토를 해서 이제 이 문헌들이 이제 그 표시 이제 체크를 이제 인용을 했을 때 한 번씩 체크를 하지만은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주요한 문헌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 총합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많이 이제 인용되는 그리고 이제 그 링크의 숫자가 많아지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행렬을 이제 하나의 그 문서로 큰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땅에 펼쳐놓고 한 이제 논문 이제 꺼내서 이제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는 그 작업을 이제 수작업을 이제 해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메저먼트 오브 링크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 네트워크의 분석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됐고 이 분석 작업은 이제 유시넷을 활용을 해서 그 네트워크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네트워크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헌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이제 분류하는 그런 과정, 첫 번째 과정,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 준비 작업에 해당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예산 이론 일반, 뭐 이제 전반적인 그 예산 이론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방향성, 뭐 평가하는 그런 문헌들, 이런 그 리뷰 아티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범주화 시켰고, 그게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이제 보니까 이런 경향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총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이론들 이제 보면은 점진주의 이론, 뭐 단절균형 이론이나 단정합리성 이론 이런 것은 이제 80년대 말 90년대에서부터 이제 등장한 이론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총합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계는 334개의 이제 분석 단위가 이제 나왔습니다. 교수님 저게 지금 네. 334개 아티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 아티클이고요. 이제 챕터도 있는 예, 거. 챕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티클에 지금 아티클이 포함된 저널은 몇 개인 건가요? 그거는 잘 파악을 가지고,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대표 저널이 없기 때문에 예. 대표 저널을 이제 정하셔야 네. 되는데 예. 그 저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널이 뭐가 아닐까? 네. 일단 그 SCI 그 리스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명칭 모르겠는데 폴리티컬 사이언스 무슨 뭐 그 저널 리스트 뭐 이런 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 그 두 가지를 이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버제팅 뭐 이런 키워드 포함한 거 그건 이제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고 이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퍼블릭 팔러시 뭐 퍼블릭 뭐 이렇게 그 폴리티컬 팔러시 뭐 이런 키워드 들은 거 다 이제 포함시켰고 그거를 이제 일일이 이제 프로캐스트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수십 년간 그거를 다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타이틀만 일단 보고 체크해가지고 일단 다운로드 받고 그 1차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초록이라든지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좀 클리닝 해가지고 이제 백업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저널 리스트에 있는 저널은 다 포함을 시키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물론 여기 한국 저널은 이제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작업의 결과물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이제 이렇게 그려졌는데 보시면 이제 크게 두 집단이 나왔습니다. 공공선택 이론과 관련된 이제 그 연구들 그리고 점진주의 이론 예산 이론 연구들 뭐 이런 게 나왔고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윌다우스키의 책 뭐 이런 게 이제 이쪽에서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윌다우스키의 책이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니스칸의 모형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작업하면서 좀 새로 발견한 것 좀 흥미로웠던 게 이 양자가 서로 상호 이렇게 그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니스칸이 이제 그 자기의 그 뭐 경제학자인데 사실 경제학자인데 자기 그 얘기를 자기 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윌다우스키를 인용하면서 이제 그 뭐 비판하는 뭐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이제 소수의 그 다른 분야라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에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이제 다른 분야의 그 주요 문헌들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초기에 그 예산 이론의 그 어떤 구도, 어떤 전반적인 어떤 구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제 좀 다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90년대의 문헌들을 다 모아서 다시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제 그려보니까 이게 서서히 이제 분할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공공 예산 이론 연구와 이제 점진주의 예산 이론 이 그림의 그 이제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그 네트워크의 그 특성 그 인용의 어떤 그
중심성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 유시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그린 게 아니고 이제 이 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그 어떤 그 상호 노드 간의 어떤 관계의 특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기 좋게 이제 시각화 시켜준 거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를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막 그린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 의미적으로 가까운 그 이제 문헌들은 가깝게 나타나고 의미적으로 이제 먼 경우에는 떨어져서 나타나고 또 이렇게 좀 분산돼서 표현되는 것은 이제 그 인용의 횟수가 적다 뭐 이런 의미가 반영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시넷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그게 보면은 이제 공원 선택 이론의 경우에 이 문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서서히 이제 뒤 이렇게 한 귀퉁이에 새롭게 좀 떨어져서 자신들만의 어떤 군집을 서서히 형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헌들을 이렇게 추적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이제 거래 비용 예산 이론의 아이디어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형태의 문헌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선택 이론에서 서서히 거래 비용 예산 이론이 이제 형성돼서 분리 독립해 나가고 있고, 점진주의 예산 이론에서는 이제 단절 균형 이론과 이제 다중 합리성 예산 이론의 문헌들이 이제 독립해가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게 좀 더 그 분기 현상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서 이 규모라든지 이제 문헌들의 어떤 그 숫자라든지 또 이 분립된 그 문헌들의 어떤 그 응집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좀 더 이 이론들과의 관계가 약간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거의 그 양상이 계속 유지되는. 그래서 이거를 쭉 훑어보면은 초기에 있었던 그 두 개의 주된 그 이 이론들이 하나의 배태가 돼서 두 번째 서서히 그 이제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이제 서서히 분기되면서 지금 현재는 상호 독립적이면서 상호 이제 어떤 그 일정한 그 이론적 영역을 이제 상호 인정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전환되어 갔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큰 두 이론의 어떤 그 양적인 증가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고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주류 이론으로서의 위치는 차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세 개의 이론들도 충분히 과거에 있었던 두 주류 이론을 위협할 정도로 어떤 그런 위치를 이론적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향후 이제 10년 후에 이제 어떻게 또 변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이 네트워크는 이제 그 네트워크의 속성 자체를 이제 종합해서 표현되는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클러스터가 이제 서서히 형성되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가 이제 분리가 돼서 전체 네트워크가 하나의 네트워크보다 이제 전체 분화되는 그런 특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밀도도 이제 다 노드들 간에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연결의 총량에서 이제 실제 연결되고 있는 그 링크의 어떤 수, 그 비율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그 밀도도 이제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요. 분절성은 증가하고 있고, 약간 감소했지만 또 증가하고 있고, 연결 정도, 집중도 뭐 이런 것들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 후에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은 이제 새로운 이론이 초기에 등장했을 때 이제 윌답스키 같은 그런 그 문헌들을 처음에 인용을 하면서 이제 그것에 근거를 해서 어떤 비판을 하겠지만은 어찌됐건 그 프레임워크에 이제 근거를 해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 일정 정도 증가했는데, 이제 서서히 그런 작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러니까 신생 이론들이 생겨가지고
잘 성장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균 연결 정도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서는 이제 무슨 이제 계량 연구 일반적인 계량 연구와 달리 이 전반적인 패턴만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 수치가 이제 뭐 어떤 기준 벤치마크가 있어서 그 수치와 비교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어떤 네트워크의 특성을 그 하나의 수치로 볼 수는 없고요. 전반적인 이런 그 네트워크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지금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이제 측정치 뭐라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저것들은 이제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클러스터는 그러니까는 몇 개의 그룹이 있느냐 이제 그거를 얘기하니까 지금 그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는 처음에 2개만 있다가 이제 점점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 연결 정도는 그 하나의 그러니까 노드가 하나의 논문이 다른 거를 그 연결하는 정도가 지금 더 많아졌다. 뭐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 간의 연결의 정도가 더 많아졌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클러스터 간의 연결도 있지만 이제 클러스터 내부에서 그러니까 다른 논문을 얼만큼 연결이 되냐, 인용을 많이 하느냐 뭐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집중도와 분절성, 밀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각각 뭔가 서로 다른 거를 지금 매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연결 정도는 이제 그 숫자를 표현을 해서요. 이제 한 논문이 그 우리 속해 있는 그 전체 네트워크에 있는 그 다른 논문을 몇 개를 인용했는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더 많이 이제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제 후속 논문이 다양한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논문들, 그러니까 논문을 많이 이제 인용을 했겠지만 우리 네트워크 안에 있는 논문을 인용한 숫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네트워크 자체에 외부에 있는 그 문헌들과 관계보다는 이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연결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독립성. 평균 연결 정도는 네트워크 내에서 저 클러스터 내에서의 연결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 클러스터를 얘기하겠죠. 전체 클러스터. 그러니까 전체 지금 말하자면 샘플 내에서의 연결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더 강해졌느냐, 약해졌느냐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 네, 개별 클러스터를 보기보다 전체를 보는 전체를 거죠. 보고. 그러니까 평균 한 6개 정도의 논문을 인용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 집중도와 분절성, 밀도는 어떻게 집중도는 이제 그 연결을 이제 6개를 했을 때 내가 이제 뭐 가령 윌답스키 같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중심점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문헌들이 몇 개가 있을 텐데요. 이제 문헌을 이제 인용을 할 때 그런 중심점에 있는 그 문헌들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해서 더 그 집중도가 올라갔느냐, 아니면 이제 분산적 뭐 이렇게 새로 이제 등장했던 그런 문헌들을 주로 인용을 해가지고 이 네트워크가 이제 써서 이 분산됐느냐,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뭔가 그 중심적인 논문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중심적인 논문의 역할 또는 권위가 더 증가했느냐, 아니면 집중도. 그다음에 분절성이나 밀도는 또 어떻게? 그 밀도는 이제 그 평균 연결 정도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의 숫자가 많아지면 인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훨씬 이제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100개의 논문이 있는 그 샘플에서 새로운 논문이 하나 추가되면은 그 추가된 논문은 100개를 인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평균 연결 정도가 6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6개만 이제 인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모든 논문들이 다른 논문을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전체 이제 가능한 모든 사례에서 이제 이 실제로 연결이 된 그 숫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밀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은 그 학문 분야의 그 연구자들 또는 연구 문헌들이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굉장히 더 강해졌다, 친밀해졌다
밀도가 높아졌다는 네, 거는 네. 아, 또 반대로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예산 이론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그 문헌군으로서 이제 작용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 이제 분절성 뭐 이런 거는 이제 클러스터 수 뭐 이런 거와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인용받는 그 상위의 그 몇 개의 이제 그 중심점에 위치하는 그런 그 문헌들이 있을 텐데 그 숫자가 이제 몇 개 정도 되는가. 네. 그래서 집중도가 올라가더라도 이 집중도가 올라갈 때 한 문헌의 이제 이 연결성이 많아져가지고 집중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몇 개의 이제 클러스터 안에서 중심점을 차지하는 그 문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헌들에게 이제 인용을 해서 클러스터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 집중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클러스터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여주신 그림에는 5개의 이론만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예. 5개의 이론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클러스터 5개로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이제 순수하게 그 이제 네트워크를 계량화한 그 수치로만 이렇게 보면은 이런 방식의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내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린 거는 제가 이제 사후에 이 이제 그림이거든요. 추가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클러스터가 있지만은 이제 그 뭐 다중 합리성 이론이다라고 할 때 거기에 중심적인 어떤 문헌 뭐 2개가 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게 인용되고 있는 것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론 뭐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죠. 파악한 것이죠. 네. 그러면 클러스터 수가 그러면 집중화된 논문의 숫자하고 그러니까 9개의 논문이 지금 집중적으로 서로의 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면 네, 그러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인용을 많이 받는 그런 논문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숫자를 세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기 클러스터 수 9개는 9개의 논문 예, 그렇죠. 9개의 문헌인데 또 이럴 수는 있어요. 사실 그 집중적으로 인용을 받는데 그 2개의 문헌이 또 인용을 이제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가까운 위치에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클러스터로 아마 그 계산이 안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지 2개의 클러스터로 이제 인식하지는 않거든요. 예,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을 가진 논문들이 서로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클러스터라는 그러니까 논문군이 그 형성되는 것, 뭐 이렇게. 저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에서 그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예. 교수님이 뭔가 뭘 네. 숫자를 임의적으로 그 배정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전체를 봤으니까 이제 개별 그거를 본 건데요. 이제 그 사실 내용적인 그 해석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네트워크 순수한 그 네트워크만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패턴이 사실 비슷하게 이제 변화된 그런 양상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그 문헌들이 약간 변화되는데 그 문헌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본다든지 또 뭐 이런 방식의 어떤 내용적인 그 해석은 이제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점진주의 예산 이론의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안에도 이제 다행히 이제 클러스터 같은 게 형성이 되고 있고 연결 정도, 집중도 증가하고 있고 또 분절성도 집중하고 이제 증가하고 있고 밀도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분절성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럼 점진주의 예산은 이제 뭐 분절화 경향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넓게 퍼지면서 동시에 이제 그 뭐 연결 정도라든지 뭐 밀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전반적인 그 이론의 그
성장 과정에서 뭐 어떤 단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반적인 그 경향을 봤을 때 점유율 예산 이론은 이제 좀 안정화된 그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 큰 변화보다는 이제 그 이 기존에 있던 그 네트워크가 이제 좀 더 촘촘하게 이제 뭐 집중도 같은 거, 평균 연결 정도 뭐 이런 게 증가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안정화되는 뭐 이런 단계 뭐인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교수님 그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지금 네. 저기 각 점들이 하나의 논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 거리가 네, 그러니까는 그 논문에서 그러니까 A라는 논문에서 B 논문을 인용을 했는데 네. 그 인용의 횟수나 네. 중요성에 따라서 뭔가 코딩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인용을 했으면 네. 그러니까 레퍼런스에 그냥 A 논문이 B 논문을 인용을 했으면 그냥 1 이렇게만 표시를 하신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저 거리의 의미는 거리는 어떻게 해서 저기 그려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첩적으로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A, B, C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중심에 있는 그 문헌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제 한 번 이렇게 인용을 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위치한 그런 것은 A가 또 인용을 하면서 다른 그 문헌을 인용했는데 그 문헌도 또 그 원래 그 문헌을 인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이제 매개 역할을 한 그 문헌들의 숫자가 이제 많이 이제 생길 텐데 그런 매개하는 그 문헌들이 많아지면은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인용했던 그런 문헌들은 이제 외부로 이렇게 위치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마지막 거에 보면 왼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저 논문들 있잖아요. 네. 저 논문들은 그러니까는 저기에 있는 다른 논문들은 전혀 인용을 안 하고 한 번만 저기에 있는 논문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인용한 그 문헌이 또 다른 문헌 또 인용했고 그 문헌이 또 다른 문헌 인용했고 뭐 이런 관계가 이제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연결 관계가 좀 많은 그런 문헌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이 인용되면 많이 인용될수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내가 뭐 다른 논문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내 논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용이 많이 되면은 저기에서 점점점 가운데로 그렇게 그렇죠. 그려지는. 네. 그러니까 직접 인용과 이제 간접 인용 그의 총합이 이제 한 번에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5가지 그 문헌들의 그 네트워크의 그 변화 양상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단적 균형 이론은 이제 90년대, 뭐 2000년대, 2010년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촘촘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보더라도 촘촘해지고 다양한 어떤 문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문헌들 간에 인용도 많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일종의 이게 클러스터들이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 문헌들에서 중심점이 가장 높은 그런 문헌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단전 균형 이론 예산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점유주의 이론과 달리 그 가장 많이 인용된 그 문헌들이 이제 변화되는 초기에 이제 뭐 A라는 학자의 그 문헌,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움가트너 뭐 이런 문헌들에서 이제 뒤에 이제 존스의 문헌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양상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중함의성 이론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왔고요. 이제 뭐 그 계측체에도 나오지만 약간 이렇게 밀도가 약간 떨어지고 뭐 이게 좀 분포가 많이 이산적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 그런 현황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그러나 이제 뭐 어찌 됐건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전체 그 문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특성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해석은 이제 자세한 해석은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한 논문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공공선택 이론도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중심점이 이렇게 강화돼 가다가 이제 그래서 요 중간에 이제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퍼져서 이제 그 이론적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양상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그 요 패턴은 이제 점증주의 예산 이론하고 이제 가장 유사한 그런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비용 예산 이론 이제 초기에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그리고 이제 촘촘하지 않고 그 밀도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낮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그 이론에 비해서 이 밀도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리고 또 감소하고 있습니다. 밀도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수도 이제 숫자가 이제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론이 발전하고 있으나 이 전반적인 그 양상이 크게 단절 균형 이론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집중도라든지 이렇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약간 정체되는 그런 형태의 그 이론적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이제 비교를 해서 하나의 표를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전반적인 패턴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그 네트워크의 어떤 수치라든지 뭐 특색을 반영하는 어떤 변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좀 요약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제 단절 균형 이론의 경우가 이 5가지 이론 중에 평균 연결 정도에 있어서 가장 이제 높은 수준 그걸 보여서 상당히 높으며 또 그것이 증가하는 경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 균형 이론이 이제 상당히 그 이론적 독자성, 독립성 뭐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중 합의성 이론의 경우에는 연결 정도 집중도가 다른 이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한 문헌의 어떤 집중적인 그 인용보다는 좀 그 분야의 이제 다양한 이제 문헌들 상호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십니다. 중심점이 분명치 않다라는 그런 특색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반영될 것인가? 중심점이 이제 하나의 그 캐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이론적 문헌이 존재를 했을 때 그 이론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중합의성 이론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이 하나의 그 캐논을 형성하는 것 이런 작업들이 이제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고 또 흥미롭게는 20년 가까이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이 다중합의성 이론의 바탕을 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약간 이론적인 정체 내지는 이론적 세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에 있는 문헌들 보면은 중심점에 있는 문헌들이 점증주의 이론, 단절균형 이론, 공동선택 이론, 거래 비용 이론의 경우에는 그 연구군을 대표하는 저서들이 이제 발표됐고요. 반면에 이제 다중합의성 이론은 그 학술 논문에 해당되고 집중도가 낮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좀 더 이제 전체 그 예산 이론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려보면은 이제 그 5개 이론들이 상호 이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독립을 해서 지금은 이제 각각의 그 클러스터를 충분히 형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단절균형 이론에 해당되는 그 문헌들은 이제 더 이상 위답스키 같은 문헌들을 이제 인용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독자성을 확보한 그런 개별 이론으로서 그 이제 집중도가 증가하면서 이제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제 봤을 때도 네트워크 자체로 봤을 때도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그 클러스터가 이제 있고 내용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종합해 봤을 때 이제 그 5가지의 어떤 그 이론들이 상호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발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헌의 그 예산 이론에 관한 그 전체 그 문헌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절 균형 이론에 근거한 문헌들의 숫자 증가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또 다중합의성 이론의 경우도 이제 2010년대까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인크리싱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정체되고 이제 약간 줄어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을 때 단절 균형 이론, 또 이제 공공 선택 이론의 어떤 그 경우에 이제 theoretical growth, 이론적 성장 그리고 이론적 그 확대 뭐 이런 그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다중 합리성 이론 그리고 거래 비용 이론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이론적 이제 정체, 이론적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보였고 인크레멘탈리즘은 이제 이론적인 어떤 그 성장이 이제 멈춘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떤 플래토에 이제 해당되는 그래서 어떤 머추리티 성숙한 이론으로서의 특성.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이제 숫자만 늘어나고 숫자가 이제 한계적인 값은 줄어들지만 어찌됐건 이제 숫자 자체는 늘어나지만 그 안에 있던 이론적 구조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성장한 이론, 성숙한 이론의 양상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네트워크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점증지 이론, 공선택 이론은 정립된 이론, 나머지 이론들은 성장하고 있는 이런 이론, 성장된 이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이론이 그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점증주의 이론이 주류 이론이고 나머지 이론들은 이제 신생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 그 교과서적인 표현은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다. 5가지 이론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발전 패턴을 경로를 따라서 이제는 5가지 이론이 다 각자 주류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된다. 또 뭐 이런저런 그런 해석들, 약간의 그 해석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좀 더 이제 좀 나와서 좀 이게 약간 임의적인 해석일 수 있겠지만 그럼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고려해봤을 때 단절 균형 이론이나 다중 합리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제도의 큰 변화 중에 이제 탑다운 예산 제도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런 그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어떤 그 이론적 내용을 반영한 그런 단절 균형 이론과 다중 합리성 이론이 이제 그 확산된 것으로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민간 위탁이라든지 뭐 또 PPP 뭐 이런 그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그 지출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면서 거래 비용 이론의 어떤 적용, 그 예산 현상에 대한 어떤 적용, 어떤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거래 비용 예산 이론이 이제 등장하고 또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산 제도의 어떤 큰 변화가 예산 이론의 어떤 그 성장이나 형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 영향을 준 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얘기지만 실무와 이론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이론들은 이제 타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는 개념들을 예산 현상에 적용을 했는데 이런 그 방식의 이론적 성장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 내용 이제 주된 어떤 그 중심점에 있는 문헌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단절 균형 이론은 당연히 이제 뭐 정치학 이런 데서 이제 제도주의 뭐 이런 데서 먼저 적용됐고 그것을 이제 예산 제도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셈입니다. 거래 비용 이론도 뭐 경제학에서 먼저 활용됐다가 그 거래 비용을 이제 예산 현상에 이제 적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특성들이 이제 발견된다. 중심적에 있는 그 문헌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했을 때 서서히 이제 모여 있다가 서서히 이제 퍼지면서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뭐 이런 그 특성이 보이는데 그 중심적에 있는 문헌들의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 문헌들의 아이디어가 또 다른 분야에 있었던 그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형성된 그런 새로운 클러스터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새로운 클러스터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해석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 드립니다. 이상 뭐 컨트리뷰션은 뭐 이렇게 뭐 됐고요. 그다음에 비블리오그래피는 이 그 파워포인트에 이제 제시된 그 내용들을 다 모아서 비블리오그래피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네트워크 어널리시스가 사실 잘 익숙치 않아 가지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문헌을 분석하신 또 이론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이런 거를 좀 보여주신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이론이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질문. 네. 저는 박사과정인데 지금 저는 예진이라고 하고요. 근데 제가 계속 공부 중이라서 이런 주제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예산 이론이 주요 예산 이론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세미나였어서 공부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5가지의 주요 이론 연구가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연구 이론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맨 처음에 세미나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후에 어떻게 더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5가지 이론 외에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붙어 있는 연구들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연구 계획이 있는지? 그러니까 예산 이론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제 새로운 예산 이론을 이제 제시하는 또는 이제 그걸 포함해서 이제 예산 이론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이런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중첩된 그 이제 이론이 이제 이 5가지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뭐 점정주의 예산 이론은 뭐 당연히 이제 포함돼야 되는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이 책에 이제 한쪽에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마 트랜잭션 코스트 티오리일 텐데요. 뭐 2000년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책은 이제 포함시키고 한 책 포함 안 시키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뭐 기타 이제 이론도 이제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포스트 모던 뭐 이제 예산 이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된 아이디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추경 같은 게 이제 서플리멘탈 뭐 버젯 뭐 이런 게 실제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제스처 그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정치적인 상징 행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예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들 뭐 이런 게 실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이제 포스트 모던답게 이제 해석 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제시가 된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해석을 바탕으로 둔 문헌들이 그 연구 논문들이 조금 발표되다가 지금 이제 또 거의 이제 사라진 그런 것으로 이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럼 신생 이 5가지 외에 또 다른 어떤 신생 그 이론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은 일단 이 2책을 이제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또 항상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일반 그러니까 리뷰 논문에 해당되는 그 버젯 이론에 대한 리뷰 논문에 해당되는 그런 문헌들이 발표되는 것을 이제 잘 체크를 해놨다가 거기에 이제 제시되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혹시 그러니까 요게 이제 5가지로 제가 이제 선택을 했지만 여기 그 보면은 2개는 이제 확립된 이론이고 3개는 이제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또 등장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어떤 게 제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리뷰 논문 같은 걸 이제 잘 체크하고 있다가 이제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이제 말씀하신 아까 그 자료를 컬렉션을 하신 그 이제
엑셀을 집어넣으시면 이제 이렇게 노드가 이제 연결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클러스터 수나 뭐 얘기하신 여러 가지 이제 매저들이 계산이 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문헌 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클러스터 수나 뭐 연결 정도나 이런 것들이 예.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시대별로 예. 그 어큐뮬레이션 하지 않고 네. 그때를 이렇게 좀 분석하는 게 그때의 어떤 이론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측정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봐요? 네, 굉장히 그 좋은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그게 이제 그 서지학에서 비브리오메트릭 그쪽 분야에서 이제 논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했듯이 이제 쭉 그 누적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그 인텔렉츄얼 스트럭처를 보는데 더 맞는 거냐, 아니면 이제 그 시기별로 그 시기에 해당되는 문헌들 간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렇게 보는 게 맞냐, 또는 이제 이 패턴 자체가 당연히 추가되면서 또 이렇게 숫자도 늘어나고 또 연결성도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패턴이 이제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라든지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인용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제 연결성에 대한 그 해석도 사실 저는 이제 직접 인용법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A 문헌이 인용하면 뒤에 있는 문헌이 전에 선행되는 문헌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가장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뭐 중복 인용 그 인용성을 이제 파악하는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논란도 토론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최선의 것을 택했다기보다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가장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그냥 한번 적용해 본 것이고요. 이제 이게 더 엄밀하게 더 이쪽 분야를 더 적용해 본다면 이제 다른 방식의 것도 한번 정해 보면서 이제 그 결과물도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궁금한 건 이게 지금 아까 뭐 책도 있고 그다음에 논문도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논문 같은 경우 뭐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에 관련된 논문을 쓰겠다 그러면은 뭐 엠피리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엠피리카를 하게 되면 그 앞에 이론적인 뭔가 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 이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크리멘탈리즘이든 아니면 뭐 퍼블릭 초이스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쭉 앞에 설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논문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사실은 인용에 지금 말씀하신 5개의 이론이 다 인용이 돼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굳이 어떤 이론을 뭔가 서포트를 하고 어떤 이론을 다른 이론보다 더 설명이 높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론에 대한 어떤 개관에서 그걸 한 건데 만약에 내 논문이 지금 분석하신 거에 포함이 된다면 저 의도하고는 다르게 예. 어떤 쪽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 분석하신 연구 방법에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배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었고요. 예, 없었고 저는 이제 그야말로 1차적인 그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게 되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서재학에서 이제 많이 그 논란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인용을 하는 목적이 사실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전제를 깔고 있는, 제가 설명드린 그 대전제에 의해서 많이 인용되면 인용될수록 그 문헌이 이제 중심의 문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분석은 이제 약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방식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약간 그 개선점을 논의를 하는 단계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그 순수한 티오리 디벨롭먼트와 관련된 문헌이냐 아니면 이제 인프리칼 논문이어가지고 그 인용의 어떤 성격이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구별할 수 있다면 그런 문헌을 이제 추려서 분리해가지고 이쪽 문헌들의 어떤 인용의 양태 또 그런 티오리 디벨롭먼트와 관련된 문헌들 간의 인용의 양태 이런 것을 구별해가지고 다시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것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직접 인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문헌들도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추가적 질문 있나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그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했고요. 또 예산 이론이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이재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엄청